여기 형태가 없어질 것 같다 하신다면 이렇게 살짝씩 조금 진하게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명암 좀 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. 마르코와 함께하는 컬러랑 드로잉 학습지 8권입니다. 오늘 벌써 4차 시입니다. 근데 뭔가 약간 아직까지 좀 기초인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여기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정확하게 육면체 원기둥 구를 이해하고 계셔야 그 이후에 어떤 정물이라든지 집, 다양한 물체들을 그리실 때 아주 유용한 부분이니까요. 짧게라도 꼭 연습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오늘은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원기둥입니다. 원기둥에서 원뿔에서 위가 잘려져 있는 형태, 이렇게 밑으로 좀 커지는 조명의 어떤 갓 느낌이 나는 형태까지 한꺼번에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선 연습은 물론 기본으로 하시는데요. 형태 그리는 법, 그 다음에 명암 표현까지 동시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한 번에 다 정확하게 아실 수가 없고요. 하시다가 보면 뒤에서 이제 비슷한 정물들이 계속 나오고 앞에서 원 할 때, 원기둥 할 때, 구할 때 이렇게 했었죠? 라고 말씀드리게 되니까요. 지금은 일단 그렇구나 라고 해서 진도가 나가는 것에 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. 지금은 질보다는 양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. 원기둥입니다. 윗면 먼저 그리는데요. 지금 다 윗면이 보이고 있는 형태입니다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점이 여기 있어요. 그 위에서부터 지금 다 내려다보는 형태인데 너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. 그러면 완전히 원이겠죠. 근데 어느 정도 눈높이까지 올라온다면 타원이 될 겁니다. 그래서 타원의 형태를 먼저 이렇게 슥 잡아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슥 잡아보시고 중심, 타원의 가장 긴 지름, 장축을 잡아주세요. 그 다음에 가운데, 즉 여기 약간씩 반지름은 똑같겠죠. 근데 여기가 달라요. 요 앞에가 더 큽니다. A라고 B 할 때 A가 더 크고 B가 더 작게 돼요. 왜냐면 이제 이렇게 정육면체 위에 생길 때 중심일 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일점 투시에 의해서 생기는 육면체 형태일 때도 이제 뒤에서 시점을 하게 되면 이제 동시에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텐데요. 이렇게 육면체 안에 원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원근에 의해서 앞에가 조금 더 커집니다. 원은 특히나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요 양쪽 끝이에요. 그래서 양쪽 끝을 꼭 둥그렇게 먼저 잡아주시고 앞에를 해봅니다. 앞과 뒤. 그 다음에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것은 대부분 양옆에까지 좋고 앞에까지 잘 하셨어요. 근데 여기 이렇게 조금 약간 마름모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. 이 스케치북을 완전히 뒤집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형태를 잘 잡았는지 확인하기 좋은 방법입니다. 스틱으로 선을 내려주시고요. 밑에도 마찬가지로 원이 있는데 위의 원보다 밑에 원을 더 내려다보게 되기 때문에 밑에 원이 더 동그라미에 가까워요. 이 원의 단축 짧은 지름이 좀 더 넓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중심 해보시면서 앞에가 좀 더 둥글게 해주세요. 얘도 끝에가 최대한 동그랗게 자연스럽게 돌아 들어가게 만들어주시고 앞, 뒤는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흐리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원기둥에서 중요한 거는 윗면보다 밑에가 조금 더 원에 가깝다는 것, 좀 더 통통한 원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왼쪽 위에서 빛이 들어옵니다. 절반 딱 나눠서 맨 위에는 1번이에요. 빛 가장 많이 받고 2번 면이 넓어요. 넓게 되면서 이 원기둥의 반을 딱 잘라서 여기부터 이제 빛 방향 이렇게 맞춰서 빛을 못 받게 돼요. 이 뒤는 다 빛 못 받는 면, 등지는 부분이죠. 이 앞에는 빛을 다 받는 면입니다. 이 등지는 면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반대까지 이렇게 반대 모양까지 이어져서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. 여기 2번인데요. 이 앞쪽이 밝아서 여기처럼 여기가 1번, 2번, 3번 안 보이시죠? 3번 반사광 4번 그림자 5번입니다. 명암 표현 그대로 이어지고요. 얘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색으로 지금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3번부터 시작해서 쭉 그림자까지 꼭 그림자가 한 몸이에요. 놓치지 않고 그림자를 연결해 주셔야 붕 뜨지 않고 안정적인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.
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면이 존재하잖아요, 이 옆면이. 그래서 동그란 느낌을 내고자 하신다면 약간 요렇게 사용하는 곡선들도 약간의 곡선들도 함께 사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. 느낌 내기가 수월해져요. 그리고 그 앞에 육면체 하실 때는 이 3번을 그냥 딱 정확하게 쫙 그어서 나눠주면 좋았는데 이 원기둥으로 가실수록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 앞에를 어느 정도는 부드럽게 풀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지 되고 정확하게 딱 끊어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색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라데이션 해주셔야지 돼서요. 그래서 자칫 그라데이션을 막 하시다 보면 여기가 또 똑같아지게 되세요. 그래서 최대한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조금 빠르게 밝아지는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해주셔야 좋고 여기 부분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이 밝아지기는 하는데 맨 위에 하이라이트만큼 밝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남겨놓으셨다가 나중에 살짝 덮더라도 완전 화이트는 맨 윗면에서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일단 세로선 많이 써서 하시면 제일 편안하고요. 하시면서 이 정도 한 번만 하셔도 좋아요. 지금 여러 번 선을 겹쳐서 어둡기를 안 내셔도 좋고요. 이 어두운 면에서 선이 조금 예쁘게 덜 나오신다고 하시더라도 세로선 또는 그림자를 나타내는 가로선 이렇게로 조금 명확하게 표현해 보시다가 요 선들이 익숙해지시면 사선도 사용해 보시고 약간의 곡선들도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. 이 눈앞에서 가장 밝고요. 뒤로 갈수록 여기도 살짝 어둡게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선을 부드럽고 곱게 쓰는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원기둥은 특히나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윗면 먼저 그리신다는 거, 두 번째 좀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. 그래서 여기에서도 크기가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고요. 이제 형태적인 부분에서 또 한번 체킹할 부분은 여기 두께 부분입니다. 이제 그 원 그리는 것처럼 크기 먼저 잡으시고 중심선 긋고 절반 나누고 양쪽 끝을 동그랗게 먼저 해주고요. 왼쪽 오른쪽 먼저 하시고 앞, 뒤 위치 둥글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원기둥 갑니다. 윗면 원기둥 윗면 해주고 나서 이제 컵과 같은 형태 즉 윗면에 보이는 두께를 그릴 때 이 양쪽 옆이 제일 두껍다는 거. 네, 이걸 반 잘랐을 때 여기가 가지고 있는 두께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것 양쪽 옆면이기 때문에요. 여기가 제일 두꺼워요. 1번, 그 다음에 앞에, 그 다음에 뒤라는 거. 그래서 요것만 이게 두꺼워지든 얇아지든 요 두께만 지키신다면 이제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. 나머지는 이제 원기둥 그릴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내리시고 수직으로 내려서 옆면 만들어 주시고요. 밑에 원 크기 잡아주고 왼쪽, 오른쪽, 그 다음에 앞면, 뒷면 이어주시면 됩니다. 반 잘라서 빈 못 받을 때 이 반대편까지 그려주셨다면 이 그림자 나오는 거 넓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. 안 보이는 면도 가볍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저도 세로선을 가장 많이 썼고요. 세로선과 가로선 또 사선, 곡선 위주로 하였습니다.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이 이제 어두워지는데 여기가 빛을 못 받는 면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다시 여기 2번처럼 빛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진해서 왼쪽에서 진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천천히 밝아지시면 됩니다. 여기랑 반대죠. 그래서 이 안쪽이 등지고 있구나. 그리고 점점 여기로 갈수록 밝아지고 있구나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. 요 색연필로 이제 한 가지 색으로 연습하시면서 충분히 색연필의 색을 확인해 보시는데요. 아무래도 처음 하시다 보니까 요 색연필이 얼마큼 진한 색이 나오는지 지금 모르시게 되시잖아요. 그래서 옆에다가 진하게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이 몇 번인지 적어두시면 나중에 이 색이 이 정도로 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내가 충분히 이 색감을 못 내고 있구나 또는 이 정도까지 여기 표현할 수 있구나를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. 이제 그림이 갑자기 진하게 하시는 거는 또 아무래도 조심스러우시니까 옆면에 자유롭게 활용을 하셔서 여기처럼 색깔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. 자, 세워져 있는 원들은 지금 이제 충분히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처럼 누워져 있는 원들의 형태는
육면체를 그리셔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일단 옆면, 바퀴 같은 형태의 할 때인데요. 일단은 육면체를 먼저 그리셔야지 좋아요. 뭐 자동차 바퀴 또는 건물에 나 있는 동그란 창문, 뭐 시계, 뭐 이런 것들. 자, 윗면을 먼저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고요. 육면체를 그려주시고 나면 육면체에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요. 이렇게 대각선을 긋고 중심을 찾아주시면 더 좋겠죠? 이렇게 많은 최대한 가이드선이 많을수록 원을 그리기가 좋습니다. 즉 여기와 위아래 양옆을 지나가는 원을 그리게 되는데요. 이거를 왜 이 비껴 보이는 사각면을 하냐면 이렇게 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축이 기울어진다는 것. 그래서 길게 비껴보는 면에 긴 선이 타원의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이 부분과 접점을 만나면서 원이 만들어져야 옆에 있는 측면, 옆으로 돌아가 있는 원의 느낌을 내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기울기 맞춰서 연결하시고요. 지금 저희 편안하게 왼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오른쪽에 그림자가 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절반 빛을 못 받겠죠? 이 밑에 부분까지. 그래서 이대로 그림자 약간 위에서 떨어지는 걸로 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가볍게 요거는 이제 형태 때문에 해보는 거라서요. 조금 더 위에서 빛이 떨어지는 형태로 그려봅니다. 빛이 좀 앞쪽으로 누울수록 여기 그림자가 커지게 됩니다. 뒤로 이렇게 앞으로 누워지니까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정물을 보시거나 또는 야외에서 비슷한 형태의 물건들을 보셨을 때에 빛을 자꾸 확인해 두셔야 좋습니다. 빛은 좀 상상해서 그리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관찰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셨다가 실제 그림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관찰 많이 해두시면 좋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 옆으로 누워있는 애라면 이제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? 육면체 기준이 되는 항상 육면체 먼저 그리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원을 그리셔야 수월합니다. 그 전체 형태에 해당하는 육면체를 먼저 그 스케치가 조금 깔끔하지 않으시더라도 아무래도 이 중간 가이드선처럼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게 좋아서요. 육면체 그려두시고 그 다음에 대각선 그어줍니다. 중심 여러 번 다 찾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요 긴 비껴보는 면, 요 가장 긴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타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.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. 안 보이는 면까지 살짝 그려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각선 그어서 중심 찾아주고 중심에 맞게 절반을 나눠줍니다. 그리고 요 긴 대각선을 중심으로 하는 장축, 긴 지름으로 하는 타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. 바깥면만 좀 진하게 그리면 되겠죠? 그리고 외곽선, 여기 이제 요 기울기, 육면체의 기울기에 맞춰서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. 여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빛이 위에서 떨어졌을 때 여기가 조금 어두워지는 부분이 될 거예요. 그리고 그림자까지 같이 그려봅니다. 요 이제 그림자 얼만큼 생기는지 요 폭만큼 생기기 때문에 빛 방향에 맞춰서 요런 이제 같이 나가는 선들 해주시면 그림자의 길이를 좀 가늠해 보기가 수월해집니다. 그래서 어두워지는 부분은 확실하게 어둡게 표현해 주시고요. 선 1을 긋듯이 선의 처음과 시작과 끝에 균일하게 힘을 주어서 그려줍니다. 그 다음에 그림자 표현 같이 해주시고요. 하다 보면 여기 형태가 없어질 것 같다 하신다면 이렇게 살짝씩 조금 진하게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명암 좀 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. 요 단계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. 그림자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, 그 다음에 어두운 데에서 반사광 찾아주시고 반사광보다 조금 진한 그림자까지 하신다면 충분합니다. 지금 밝은 곳까지 안 들어가 있게 예제가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
어두운 곳의 단계를 더 많이 나누잖아요. 3, 4, 5 막 이렇게 해서 가장 어두운 곳, 반사광, 그림자 이렇듯이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입체를 낼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안부의 표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. 그다음에 뭐 생일에 쓰는 꽃갈모자 같은 이제 원뿔 형태인데요. 원뿔은 더 쉬워요. 원뿔은 유일하게 윗면부터 그릴 수 없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밑에 면부터 잡아주세요. 밑에 크기 먼저 한번 해보시고 중심선 긋고 다음에 좌우 앞 뒤 순서로 밑에 타원을 밑면에 타원을 그려줍니다. 그 타원을 그리시고 나면 여기 중심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. 수직선 올려주시고 양쪽 끝에서 연결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그 다음에 왼쪽에서 빛이 이렇게 왼 앞쪽에서 떨어질 때, 자, 반 나눠서 이만큼 다 빛 받고 이만큼 다 빛 못 받는 면,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? 그렇다면 그림자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이때에는 원뿔도 원기둥 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부드럽게 여기 앞에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주어야지 돼서요. 선을 이렇게 요 원뿔의 형태를 따라가는 선들을 써주시면 가장 편안하게 좀 밑으로 퍼져 나오면서도 명암을 표현하기가 쉬워집니다. 밝은 곳, 여기 제일 밝아요. 1번, 양쪽이 2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3번에서 제일 진하게 하신 다음에 천천히 그리고 약간 빠른 듯하게 갑자기 훅훅 밝아지시면 됩니다. 하이라이트 조금 남기셔도 괜찮고요. 하시다 보면 세로선 조금 입체 느낌이 모자란다 하시면 그때에 이 곡면을 따라가는 이 방향입니다. 이 방향, 이쪽은 살짝 이런 방향의 선들을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. 나머지 전부 다 원기둥과 원뿔의 형태를 응용한 부분이고요. 스케치선까지도 제가 남겨두었습니다. 기본 형태를 잡을 때 이 정도 가이드가 좀 필요하구나 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이지 위에다 해보셔도 좋고요. 그 다음에 따로 연습장에 여러 번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원기둥과 원뿔 연습 많이 해보시면 이 뒤에 구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